자,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는 명제의 증명 방법입니다. 그럼 어떤 명제,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가 참이면 이렇게 두 줄 긋기로 하고 거짓이면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다. 참이다. 라는 것을 밝혀라.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임을 보여라. 그게 바로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임을 증명해라 라고 합니다. 증명은 어떤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임을 증명해라 라고는 잘 이야기하지 않고요. 거짓이 되는 이유는 반박하는 예가 있어서 거짓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P면 Q가 되는 게 100개 중에 99개가 있다 하더라도 안 되는 얘가 하나로 존재하면 우리가 수학자들이잖아요. 그죠? P면 Q이다는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밝히는 것은 발레를 들어라고 많이 표현해요. 발레를 든다. 증명은 참임을 밝히는 거. 됐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방법에. 자, 일단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P면 우리가 Q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참이라는 것도 거짓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해되죠? 다시 뭐라고요? P면 Q이다. P면 Q가 되더라 말이에요. 되더라. 그러면 이 P면 Q에다가 참이다 되는 경우만 생각했을 때죠. 되는 경우만 아니라 말이에요. 된다고 해서 우리 반드시 참은 아니다. 반드시 참여해야 돼. 반드시 돼야 돼요. 반드시 돼야 돼요. P면 반드시 Q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P면 Q가 되는 경우만 생각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되는 경우만 생각해서 P면 Q가 되네. 되게 짧게 생각해서 그럼 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P면 반드시 Q가 돼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그것도 여러분들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P면 Q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봅시다.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이렇게 자성 연결하면 돼요. 자성 연결.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성 연결하면 돼요. 이 진리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래죠? 왜 이러냐면 자, P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반드시 Q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근데 Q이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Q이면 P에다가 반드시 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런 반박하는 예들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P라는 진리집합이 있고 Q라는 진리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P면 Q에다가 참이냐? 아니죠. 맞습니까?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반박하는 예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P면 Q가 되는 조건들로 만들어지는 친구들이 아니죠. 이 친구들은 그렇지만 이해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발레. 이 친구들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면 Q에다가 거짓임을 밝히는 발레는 따지면 P 빼기 Q 이 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발레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P면 Q에다가 참임을 밝히는 방법이 자성 연결하는 거 모든 명제를 이렇게 증명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어쨌든 진리집합을 구성할 수 있어서 진리집합들의 포함관계를 따져볼 수 있다면 자성연결에서 저렇게 포함관계가 되면 저기 있는 P면 Q라는 명제는 참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아까 전에 했지만 x 빼기 1이 0이면 우리가 x제곱 빼기 1은 0이다. 이거 참이죠. 맞습니까? 왜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 뭐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 참이 된다. 왜 이렇게 자성 연결해서 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증명 방법에서. 여러분, 바로 논리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P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것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P이면 반드시 Q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수학에서 말하는 반드시 Q가 된다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즉, 발레가 없다는 거죠. 발레가 생기지 않으면 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논리관계를 따져서 우리가 참임을 밝힐 수도 있어요. 뭐 x 빼기 1이 0이면 반드시 x제곱 빼기 1은 0이냐, 즉 x가 1이면 반드시 x제곱은 1이냐. 그렇죠. 맞습니까? 반드시 1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이것은 거짓이죠. 맞습니까? 이 마음대로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 명제는 방향이 중요하다 했죠. 이게,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그러니? 그러면, 선생님, x 1 있잖아요. 제곱하면 1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곱해서 1이면 반드시 x는 1이냐? 아니죠. 마이너스 1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논리관계를 따져보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류법은요. 우리가 P이면 Q가 아니다라고 가정해서 이끌어냈더니 모순이 발생했더란 말이죠.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이 기류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죠?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그러면 루트 3은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하자. 즉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해서 우리가 뭐야? 배수 따져가지고 원래는 서로 소다 해가지고 그 기억나죠? 모순 발생돼서 따라서 루트 3은 뭐다? 무리수이다 라고 증명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류법이에요. 대우법은 우리가 바로 뒤에 배우면 돼요. 여러분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요. 이 명제의 대우 명제는 나 Q이면 나 P이다 라고 해요. 우리 바로 뒤에 가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 대우 명제도 참이에요. 참거짓 운명은 함께해요. 거짓이면 거짓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부정문이 있는 경우 아니다가 기다가 돼버리니까 그죠? 우리가 해석하기 쉽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대우 명제 많이 이용하고요. 아니어도 우리가 P이면 반드시 Q가 되는 걸 이끌어내기가 조금 까다로울 때 대우를 사용해서 밝히기도 해요. 알겠죠?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참거짓 운명을 함께하는 바로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수학적 기납법은 우리가 수열 파트에서 배웁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자연수 n을 포함하는 명제를 증명하는 경우에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도 좋거든요.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은 여기 기납자가 들어가 있다 해서 기납자 논증이 아닙니다. 이거 엄밀한 논증 방법입니다. 알겠죠? 엄밀한 증명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때 가서 배웁시다. 알겠죠? 이런 게 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물었죠. 명제인 것은. 명제는 뭐죠? 참거짓이 분명한 식이나 문장. 참인 명제도 있고 거짓 명제도 있어요. 자, 1번 봅시다.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가 아니죠. 얼마예요? 360도죠. 따라서 1번이 명제죠. 맞습니까? 어떤 명제죠? 거짓인 명제죠. 거짓이 분명하죠. 거짓인 명제가 되더라. 거짓인 명제다. 수학은 즐거운 과목이다. 이것도 참인데, 그죠? 네, 미안합니다. 자,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 x 더하기 y는 유리수이다.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유리수지만 2 더하기 루트 3은 무리수죠. 맞습니까? 이 친구도 x의 x가 3일 때는 뭐예요? 참이죠. 예를 들어서 1일 때는 거짓이죠. 그래서 참거짓이 분명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자, 바로 이 문제가 여러분들 익숙한 문제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한 문제다.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을 고르시오. 이거, 그죠? 이 문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다음 보기에 명제 중 대우가 참인 것을 고르시오. 똑같은 말이죠. 참거짓 운명을 함께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수책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면 실수입니다. 굳이 언급이 없다면. 자, 우리가
뭐 자연수 A, B에 대하여 뭐 정수 A, B 이런 얘기 없잖아요.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실수를 곱해서 양이면 0보다 크면 양이라는 말이죠. 양이면 반드시 n답니다. 그러면은 두 수 다 양이다. 아니죠. 반례가 뭐예요? 둘 다 음인 경우죠. 틀렸습니다. 자, 제곱에서 우리가 더한 값들이 0이면 반드시 A, B가 동시에 0이다. 맞죠? 2번이 맞죠? 맞습니까? 왜요? 0 이상의 친구들을 0 이상의 친구들이에요. 더해서 0이 됐다는 건 이 둘 다 동시에 0인 경우밖에 없죠. 동시에 0이 돼야 됩니다. 친구는 역도 참이죠. 반대도 참입니다. 자, x제곱이 1이면 x는 반드시 1이다. 아니죠. 마이너스 1돼 있습니다. 자, a 곱하기 c와 b 곱하기 c가 같으면 반드시 a, b가 같으면 좋겠는데 그럼 자꾸 되는 경우만 생각하는 거고요. 반박하는 예를 생각해보세요. 자, c가 만약 0이라면 a가 3이고 만약 b가 2라고 생각해보세요. 3 곱하기 0, 2 곱하기 0, 0으로서 같죠? 근데 같아요? 다르죠? 3, 2는 다르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명제가 주어졌을 때 그 명제의 역, 그 다음 대우. 사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는 삭제됐는데 합시다 그냥. 뭐 중요합니까? 그죠? 삭제되더라도 우리는 그냥 사용합시다. 아무 문제 없거든요. 자, 먼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어떤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P면 Q이다라는 명제의 역인 명제는 뭐냐면 바로 방향만 반대로 해주면 돼요. Q면 P이다. 그럼 이 명제의 0은 이거 있죠. 그죠? 자, 이 명제의 부정이 입니다. 부정은 다 부정해주면 돼요. 나 P면 나 Q다. 이 명제의 부정은 이게 되겠죠. 서로 부정관계 있겠죠. 이 친구도 서로 부정관계 있다. 이해관계 있다. 자,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명제의 역과 이는 반드시 참이 아니었죠. 그런데 대우는 참입니다. 대우가 뭐냐면 역의 이다. 어떤 명제의 대우는 역의 이다. 방향을 거꾸로 하면서 부정해주면 돼요. 물론 부정하면서 거꾸로 해줘도 됩니다. 저는 근데 이게 편해요. 역의 이다. 서로 대우관계. 그래서 P면 Q이다의 대우 명제는 나 Q이면 나 P이다. 이 명제의 다시 대우는 이 친구가 되겠죠. 이 친구도 서로 대우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P면 Q이다가 참이면 왜 나 Q이면 나 P이다가 참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게 자상관계라면 P면 Q에다가 참이라는 것은 지리집합 P가 지리집합 Q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 걸어봐요. 여,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 친구를 왼쪽으로 좀 적어봅시다. 포함되는 거죠. 맞습니까? P여에 이거. 다시 이제 자석 연결해봐요. 자석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 Q이면 나 P다가 참이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거의 수명을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떤 명제의 역인 명제가 참이라면 반드시 참인 명제는 뭐예요? 그 명제의 이가 되겠죠. 왜요? 서로 대우관계에 있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따져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하여 반드시 그 역 또는 이가 참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우는 참거의 소명을 함께 한다는 거고. 자, 여러분 이거 자석 연결해봐요.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고 자석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자, 일단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따질 때 먼저 여러분 전제가 참인 명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뭐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것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참인 명제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P면 Q이다라는 참인 명제가 주어졌다. 즉 우리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P가 Q에 포함되는 상황이죠. 자석 연결해 보면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한 번 더 적을게요. 여기 다시. 한 번 더 적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먼저, P면 Q이다라는 참인 명제가 있다. 참인 명제. 참인 명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참인 명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네 가지의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네 가지의 문장. 먼저, P 입장에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P 입장에서 보면, 지금 화살표가 나가고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충분하니까 나가라. 필요하면 들어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P 입장에서 P는 그랬죠. 똑같은 문장이죠. 이게 도출했다 그럽니까? 순서가? 바뀌었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주체가 P예요. P는 무슨 조건이냐? P의 사살표가 나가니까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인 거예요. 나머지이기 위한. 나머지는 뭔데요? Q네요. 나 Q이면 나 Q이기 위한. R이면 R이기 위한.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P는 무슨 조건인지, P가 무슨 조건인지 다 할 땐 P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Q를 한번 보면 Q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참인 명제가 있다면 Q는 어떻게? Q만 바라보는 Q만. Q는 무슨 조건이냐? 화살표가 들어오고 있죠. 맞습니까? 화살표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필요하다. 필요 조건이라 필요 조건. Q는 필요 조건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나머지이기 위한, P면 P이기 위한, R이었으면 R이기 위한.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면 Q이다라는 명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거꾸로 풀기 문제로 출제를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P에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충분 조건일 때. 이 말은 나머지이기 위한 Q면. 그 말은 P면 Q에다가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고, 만약 보기에 집합들이 있으면 이렇게 포함관계 따지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P면 Q이다라는 참인 명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주체를 보는 거예요, 주체를 봤을 때, P는 나머지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그 주체에서 화살표 나가면 충분 조건. 반대로 들어오면 필요 조건.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성관계라면 이 P라는 진리집합을 만드는 이 조건은, 그죠? Q라는 집합을 만드는 조건은 충분한 조건이죠. 맞습니까? 근데 반대로 Q라는 집합을 만드는 조건은 이 P라는 집합을 만드는 조건에 뭐예요? 필요 조건이죠. 필요한 조건이죠. 맞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됐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뭐다? 주체가 뭔지 파악해라.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나왔을 때, 그래서 충분하니 나가라, 필요하니 와라 해서 우리가 따져보면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은 같은 집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진리집합, 같은 집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동치 조건이라고 해요. 자, 봅시다. 자, 이런 명제가 있다. P면 Q이다도 참이고 Q면 P다도 참이에요. 그럼 P의 입장에서는 Q이게 필요 조건이면서 and 충분 조건이죠. Q도 똑같죠. 필요 조건이면서 and 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 필요 충분 조건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집합을 따졌을 때 P면 Q이다도 참이고 Q면 P다도 참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두 집합이 같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포함관계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래서 우리는 같은 집합을 만들어낸다. 동치 조건이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이라고 해서 P면 반드시 Q가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P면 반드시 Q가 안 되는 경우여서 거짓인 경우도 있지만,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이다. P면 Q가 되는 경우가 100개 중에 99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박하는 얘 때문에 거짓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봅시다. 문제에서 우리가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선생님한테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죠.
힌트가 뭐예요? 지리집합, 뭐, PQ고, 뭐, 이 지금 P면 Q에다가 참이래요. 자, 여기 다시 적어봅시다. P면 Q에다가 참이라는 건데, 보기 집합들이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는지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석을 연결해서 이렇게, 지금 이 경우를 만족하는, 이 경우를 왜요? 집합들이니까.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집합에서 중요하다 했죠? 요거. 한번 봅시다. P가 지금 Q에 포함되는 이런 상황에서 9가지 빼낼 수 있어야 됩니다. P가 Q에 포함되는. 첫 번째 뭐, 교집합하면 한번 복습해봐요. 교집합하면 P가 돼야 되고, 합집합하면, Q가 돼야 되고, Q에서 P를 빼는 건 의미가 없지만, P에서 Q를 빼는 건 의미가 있죠. 바로 공집합이에요, 공집합. 그 다음, 빼기는 교여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거 그냥 다 여 걸어도 돼요, 여. 여 걸면 어떻게 돼요? P여, 띠용, Q여 걸면 P여다. 그 다음, P여, 띠용, Q여 걸마다 Q여다. 이 여 걸면 안 되죠. 빼기 있으니까. 여기는 여 걸으면 돼요. 어떻게? 띠용, Q, 여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 집합. 이런 식으로. 자, 보면, 우리가 실제로 여기 열을 걸면, 어떻게 돼요? 열을 걸면, P여, D형 Q여,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Q여가, 그죠? Q여가 P여에 포함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합집합하면 P여가 되고, 교집합하면 Q여가 된다. Q여인데. 네, 이렇게. 하나 더 적으면, P에서 Q여 빼는 건 의미가 없지만, Q에서 뭐 P여 빼는 건 의미가 있다 했죠? 공집합.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요거, 4번이 정답이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4번 되겠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상수 A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죠. 상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힌트가 보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그러니까 방금 전에 문제도 이 문제를 P는 Q이기 위한 뭐일 때, 충분 조건일 때 이렇게 내도 돼요. 그죠? 또는 어떻게 출제해도 돼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 때, 필요 조건일 때, 이렇게 문제 내도 답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보면, P는 충분 조건이라 했잖아요. P는 충분 조건이라 했으니까, P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P는 충분 조건이라. 뭐이기 위한? 나머지 뭐, Q이기 위한. 그죠? 진리집합을 수익선상에 구성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포함관계로 따집시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P가 Q에 포함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겠죠. P가 Q에 포함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면,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절대값이 양수보다 작으면 4예요. 크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예를 들어서 분식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크면 큰 거보다 크고 또는 작은 거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잡으면 돼요. 둥어 있으면 당연히 둥어 들어가면 되고요. 그럼 절대값을 포함하는 식이 뭐 예를 들어서 양수보다 작다 그러면 4예요. 작은 거는 음수 붙이면 작은 게 돼요. 양수에다가 이렇게 둘 다 둥어 있으면 둘 다 둥어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어차피 부등식 가서 할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우리가 x 빼기 1이 어떻게 된다? 작으니까 4이다. 뭐 마이너스 5와 5 사이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연립부등식이에요. 이거 and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양변에 양쪽에 다 뭐예요? 우리가 문자가 없잖아요. 문자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들어갑시다. 이거 마이너스 1 바로 보내면 되잖아요. 이거. 그죠? 바로 보내가지고 바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 더하기 1은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5 더하기 1은 마이너스 4고 그럼 5 더하기 1은 6이다.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면 지금 x가 있으면 마이너스 4와 아마 6이 이렇게 있다. 그죠? 6이 빵꾸 뻥 났죠? 빵꾸 뻥 나가지고 왜 마이너스 4와 6은 이 친구가 지금 P예요. P란 말이에요. 그런데 Q는 뭐냐? Q는 A 더하기 2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친구예요. 지금 시커먼스죠. 작가는 같으니까 A 더하기 2라는 값보다 작가는 같대. 이런 친구. 이런 친구 여기 안착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친구를 포함하면서 안착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마음 편하게 안착하는 경우 이런 경우겠죠. 이렇게 딱 안착하는 게 여러분들 가장 마음이 편하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Q가 뭐예요? P를 포함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머리가 안 아파. 근데 왼쪽으로 갈수록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자, 얘가 6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6이 됐을 때. 응? 6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응? 6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친구가. 포함하죠. 포함하죠. 어차피 6을 원소로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죠? 근데 6보다 작아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A 더하기 2는 6이 돼도 되고, 뭐 6보다 커야지 우리가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우리가 2를 넘기면 6 빼기 2니까 얼마?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3번 4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결론은 우리가 뭐 A 더하기 B를 구하면 돼요. 힌트가 뭐냐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네요. 그죠? 그러면 말 그대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동치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같은 집합을 만들어야 돼요. 대응하는 원소의 개수도 같고 원소도 같아야 돼요.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해서 반드시 두 집합이 같은 거 아니죠. 그래서 P라는 집합의 원소는 1, 2야. Q라는 집합의 원소는 3, 4야.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해서 두 집합이 같아요? 아니죠. 대응하는 원소가 같아요. 자, 그냥 한번 얘기해 봤고요. 자, 보면 일단은 이 Q라는 집합은 원소가 하나는 잡혀 있어요. 5. 그럼 뭐예요? B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친구도 P도 5하고 B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X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5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5를 넣어봐요. 5를 넣어보면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5를 넣으면. 5를 넣으면 성립해야 돼. 그럼 A가 얼마예요? A가 얼마라는 사실? 9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A가 9. A가 9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3이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P가 교회는 X 빼기 2의 제곱이 9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풀어가지고 2차 방정식, 여러분들 근의 공식을 쓰든 인수분해를 하든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여러분 X 빼기 2를 라지 X라고 봐봐요. 라지 X의 제곱이 9야. 그럼 라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즉 3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넘기면 2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에요. 그 2 플러스 3일 때는 5죠. 5 맞네. 근데 2 마이너스 3일 때는 얼마?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니까 B가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두 친구 다음에 얼마? 8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이런 식으로 잡힐 거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좀 쉬었다가 수책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좀 쉬었다 할게요.